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또 오늘도 재미있는 영화 얘기를 가지고 다 함께 즐거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테마는 뭐냐? 자, 제가 영화를 이제 보다 보면 에피소드가 있지 않겠습니까? 네, 극장 안에서든 아니면은 뭐 밖에서든 어쨌든 이 영화를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았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를 오늘 모아서 특집으로 꾸며 보았습니다. 자, 다 함께 가시죠. 자, 2014년도에 나온 이제 캡틴 아메리카의 윈터 솔저 마블사에서 이제 제작한 영화인데 이 영화 정말 인기를 끌었죠. 네, 정말 크리스 에반스가 주연하는 이 캡틴 아메리카 정말 대단한 액션 씬이 이제 어, 이 눈길을 끌었죠. 여기 이제 버키라고 캡틴 아메리카의 옛 친구 죽었 줄 알았던 친구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쇠뇌가 돼가지고 이제 캡틴 아메리카 친구끼리 싸우는 그런 장면인데 정말 명장면이 많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. 이 캡틴 아메리카가 이제 2014년도 개봉이 됐는데 제가 개봉하자마자 이 영화를 보러 가지 않았어요.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별로 재미가 없겠더라고요. 원래 제가 SF물을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이 캡틴 아메리카는 안 땡기는 거예요. 그래서 막 미루다 안 보다가 제가 하루는 이제 평일이었어요. 평일이었고 일요일이었습니다. 일요일이었는데 하도 이제 저녁에 심심하니까 이제 이 극장에 뭐 하지? 보다가 이제 캡틴 아메리카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심야 영화를 보러 갔는데 관객이 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요일 심야 프로니까 다들 이제 일찍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이제 뭐 다들 영화관에 영화를 보는 사람이 없겠죠? 근데 저는 이제 이 영화가 또 개봉한 지 좀 얼마 좀 많이 지났고 일요일 이제 심야 프로다 보니까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. 그래서 혼자 전세 내서 이 영화를 본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이제 정말 그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. 정말 이 큰 극장이 나 혼자서 이렇게 전세 내서 본다는 게,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은 그 짜릿한 느낌을 아실 겁니다. 그러니까 두 번째는, 덕혜옹주. 네, 이 되게 유명한 배우죠?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, 누구지? 손혜진 씨. 예. 정말 원빈 씨랑 같이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그 드라마로 정말 대인기를 끌었죠. 그래서 이 손예진 씨가 주연한 덕혜옹주, 그러니까 조선시대 마지막 어, 공주죠. 그 고종 황제 이제 옹주인데 볼모로 일본에 잡혀가죠.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,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이제 망하고 이제 일본이 이제 패망하면서 이 덕혜옹주가 그동안 일본의 볼모로 잡혀 있다가 많은 서름을 이제 받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부모님들도 다 돌아가시고 이제 조선 왕조가 다 이제 무너지고 새로운 이제 시대가 열리면서 그 시대의 격변기에 이 덕혜옹주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외로움, 괴로움, 그리고 정말 부모님을 뵙지 못하는 처지, 정말 또 낯선 또 일본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감금 생활 이런 것들이 영화화 됐었는데요. 사실 저는 이게 역사 시대물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이 영화는 보고 싶더라고요. 근데 정말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. 너무 그 손예진 씨가 연기도 잘했던 이유도 있지만 그 정말 이렇게 공주로 태어나서 정말 태어났다는 이유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아야 되고 그 어린 나이에 그 외국에서 그 겪었을 어려움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. 그래서 정말 다시 한국에 와서 정말 부모님이 그립고 가족이 그리워서 눈물 흘리는 그 장면에서 저도 너무 이게 이 공명이 돼가지고 정말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. 예, 정말 이 손예진 씨 정말 연기 잘하셨고요. 정말 우리나라의 아픈 한 참 역사, 이런 게 정말 실제 역사였다는 게 참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.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제 드라큘라인데, 사실 이 드라큘라 영화는 너무 많죠.
그래서 뭐 식상할 수도 있는데 이 드라큘라는 제가 이 스토리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보시면은 맥스 무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매권 번호를 이벤트 응모 시 보내주셨던 전화번호, 휴대전화 보내드리겠습니다. 이 맥스 무비에 제가 이제 그 응모를 했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드라큘라 영화 그 두 장이 저한테 이제 모바일로 이제 왔거든요. 그 여기 보면 19번에 제 이름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정말 이런 경험은 정말 처음이었어요. 그러니까 무료 예매권, 그러니까 무료 영화표를 이렇게 이벤트 당첨이 돼가지고 받은 적이 처음이라 정말 너무나 하여튼 기뻤고요. 그래서 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두 장인데 가족 중에 아무도 이 드라큘라 무섭다고 안 본다 그래가지고 저 혼자 결국 한 편 하나는 버리고 저 혼자 보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. 자, 네 번째는 이 존 윅 지금 3편까지 나왔나요? 4편까지 나왔나요? 근데 이 존 윅이 이 1편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존 윅 신드롬을 불러일으켰죠. 그러니까 정말 킬러로서 좀 어찌 보면 너무 잔인하고 너무 폭력적인 영화라서 19금 청불 영화인데도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영화죠.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왜 소개했냐면 제가 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출장을 갔는데 이 저녁에 할 일이 없잖아요. 그래서 마침 호텔 근처에 극장이 있어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뭐 볼만한 게 없는 거야. 근데 존 윅, 키누 립스가 일단 제가 뭐 아는 배우니까 그냥 이거 보지 뭐 스토리 하나도 모르고 이게 무슨 영화인지도 모르고 포스터도 그냥 얼굴만 나와 있으니까 이게 무슨 액션 영화인지 뭐 범죄 스릴 영화인지 하나도 모르고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영화 뜨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뜨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뭐 시리즈물로 나오고 그래서 너무 기대를 전혀 안 하고 갔는데 영화가 너무 재밌어서 네, 그래서 이 소개를 했습니다. 어쨌든 출장 기간 동안에 본 영화라서 더욱 이제 기억이 나서 네,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. 이 페트로나스 타워죠. 여기에 이제 제가 이 기념으로 그때 출장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 되겠습니다. 이거는 조금 좀 얘기가 좀 우울하긴 한데요. 이 박찬욱 감독이 만든 아가씨 제가 이거를 서울에서 봤는데 그때 서울에 무슨 출장 갈 일이 있어서 봤는데 시간이 남아서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. 왜냐면은 너무 이 어떤 그 선정적인 장면이 너무 높은 거예요.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청불 영화긴 하지만 이 성인이 봤을 때도 너무 수위가 높고 어떤 스토리나 이런 어떤 스토리 설정이 너무 정말 이 수위가 높더라고요. 그리고 어떤 스토리 자체의 어떤 그 줄거리 이런 것들도 이제 일제시대 때 어떤 그 일본군을 상대로 해서 한국의 여성이 뭐 이렇게 뭐 성적인 어떤 그런 뭐죠? 그런 그 시기 이런 스토리 풀어나가는데 뭐 정말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뭐 동성의 어떤 그런 이 어떤 정사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솔직히 너무 거부감으로 다가왔고 물론 요즘에는 뭐 어떤 다이버시티라고 해가지고 어떤 동성 간의 어떤 그런 결혼이라든가 뭐 이런 뭐 트랜스젠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존중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뭐 이때 당시에는 아직 그렇게까지 한국 사회가 그러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. 2016년도에.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와 우리나라 영화가 이 정도 수위까지 허용이 되는구나. 이 영화 심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엄청 개방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예, 그래서 근데 사실 좀 불편했어요. 예, 솔직히 영화를 보고 굉장히 불편했고 영화 보면서도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와 이런 영화를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제 상영이 되는구나.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또 놀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이 영화는 이제 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1995년도에 아키라라는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정말 이때 당시 이 정식으로 나온 영화는 아니었고요. 제
95년도면은 제가 대학 입학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가야 되는데 오리엔테이션 안 가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빼먹고 그냥 친구 집에서 그냥 2박 3일 정도 신세를 졌어요. 그래서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. 신입생 그 오리엔테이션. 그래서 뭐 대학생들 가면 또 뭐 술 먹고 막 뭐 이런 게 왠지 저는 그런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안 갔어요. 대학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. 대신 이제 친구 집에서 지내면서 친구가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매니아라서 이런 비디오 테이프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. 물론 이제 불법이죠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친구랑 같이 친구가 야 이거 아키라 봤어? 되게 재밌어. 아니 뭐 일본 애니메이션 한 번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 처음으로 본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가 이 아키라입니다.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친구한테 와 정말 고맙다. 와 진짜 이 대박이다. 그래서 정말 이때 정말 일본 애니메이션의 그 파워와 어떤 그런 위력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에 눈을 떠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일본 애니메이션 막 찾아보고 친구들한테 빌려서도 보고 정말 완전히 그냥 푹 빠졌던 빠지게 만든 그 계기가 됐던 아키라 영화가 되겠습니다. 자, 다시 이제 2024년으로 다시 이제 올해죠. 이 파묘가 정말 이 1,000만 관객을 뛰어넘었죠. 관객 수가. 그래서 정말 저도 이걸 봤는데 이게 심슨이 짜고 있는데 제가 왜냐하면 제가 영화를 보다 잤어요. 예, 정말 이 영화 만드신 분들, 출연하신 분들은 되게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영화를 보다가 잤어요. 근데 어느 장면에서 잤느냐? 그 파묘에 이제 빌런이 나오잖아요. 빌런을 무찌르는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제가 잤어요. 그래서 나중에 눈 뜨기 일어나니까 뭐 빌런은 이제 이렇게 죽고 이제 영화가 엔딩으로 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죽었지? 필런이 어떻게 죽은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 나중에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 그 얘기하니까 야, 대단하다면서 어떻게 돈 내고 어떻게 영화를 보러 가는데 왜 잘 수 있냐.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영화를 봐서 정말 그 어떤 나이를 이기지 못하고 잤던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래서 절대로 피곤할 때는 영화를 보러 가지 말자. 제가 굳게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됐던 영화가 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이집트 왕자. 야, 이집트 왕자 1998년도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집에서 이제 복학 준비하고 있을 때 이 이집트 왕자를 비디오 그 대여점에서 제가 테이프를 빌려서 집에서 봤는데 저는 이 영화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. 이게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를 그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영화 아니겠습니까? 그 이제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고 있던 유대 민족을 이끌고 나와서 이게 애굽 땅이죠. 애굽이 이집트를 얘기한 거고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자기 유대 민족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제 지금 가나안 땅이죠. 지금 이스라엘로 이제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이제 사명을 띤 이제 모세죠.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애굽 민족을 이제 이끌고 나오면서 뒤에 이집트군이 이제 쫓아오니까 이제 바다 앞에서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치니까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제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던 그 유명한 이제 일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뭐 일단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저는 이제 그 하나님 신앙을 하기 때문에 이 이집트 왕자의 스토리를 이미 알고 있었고요.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애니메이션으로 나와서 제가 너무 감명 깊게 봤습니다. 특히 이 OST When You Believe 머라이어 캐리와 휴트니 휴스톤이 같이 듀엣으로 불렀던 이 OST 곡은 너무나 유명하죠. There can be miracle when you believe 이런 노래지 않습니까? 아시죠? 그래서 이 OST가 영화보다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성스러워지고 너무 힐링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너무나 유명한 머라이어 캐리 정말 미국을 대표하는 두 여성 가수가 듀엣을 불러서 그 노래의 화음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던 정말 그 OST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감동했었고 너무 재밌게 봤었고
그리고 정말 이 어떤 그 비장함이 있지 않습니까? 모세가 정말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정말 이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는 그 어떤 번민, 그 자기가 이때까지 형으로 따랐던 이집트 왕자, 정말 그 형하고 이제 처음에 어릴 때는 참 친하게 잘 지냈는데 이제는 자기가 이제 출신이 다르지 않습니까? 형도 그건 알지만 동생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 형이 이 모세를 결국 모세와 이렇게 서로 적이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과정도 너무 참 마음이 아팠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잘 표현된 이집트 왕자 영화였습니다. 자, 그럼 이것으로써 모든 이제 오늘 저의 영화 에피소드를 마치고 네, 정말 다른 여기 아직 이 영화 안 보신 분들 계시면 이걸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에도 또 재밌는 영화 소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